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2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1년간 어떤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올지 간략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주신 5분은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서울런에 교환을 따로 올려놨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교환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학년별 학습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시와 수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학습법, 공부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학년 학습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은 학습법에 대해서는 1, 2, 3학년 중에 1학년이 가장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서 막 고등학교로 올라왔잖아요. 좀 있으면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그때쯤에 요즘 말로 현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린 것처럼 중학교와 학습량 면에서 그리고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리 알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조금 덜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내신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한 3주 정도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최소 4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4주고요. 사람들마다 또 학생들마다 자기가 학습하는 시간이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학습 시간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4주, 많으면 5주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계획을 좀 세우실 텐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책이 두꺼워지고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오래 걸리는 걸 떠나서 문제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분명히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을 텐데 그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거를 꼭 고려해서 시간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등수학 상하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수학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 수학을 오늘 예시로 좀 많이 들어드릴 건데요. 고등수학 상하는 사실 수능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목차를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원에서 문제를 뽑아서 낸다라는 얘기가 아닐 뿐이지 이 내용들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항식의 연산,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연산들이고 모든 문제에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큰일 납니다.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저는 이제 Q&A를 계속 받다 보니까 학습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 과거에 배웠는데 나는 지금 모르겠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고등수학 상하부터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 여기서부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중학교 때 이미 도형이 한 번씩 다 나왔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게 1학년 때뿐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요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을 보면서 중학교 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까지 꼭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고등수학 하도 마찬가지. 집합과 명제, 사실 얘네들은 다른 문제랑 엮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집합의 경우는요. 이런저런 문제의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보셔야 되고요. 특히 함수. 함수는요, 여러분 아시죠? 함수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함수 파트는 사실은 다른 파트들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계산 위주의 아니면 도형 위주의 1학기 때 그렇게 배우셨다면 2학기 때는요. 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머릿속으로 x와 y의 관계를 본인이 직접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잘해 놓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앞으로 2, 3학년 얘기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데 2학년 때 가면 시작부터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1을 배울 때 많이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생겨요. 안 됩니다. 1학년 때 반드시 함수를 꼭 잘 알고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열과 조합은요. 기본적인 순열, 경우의 수 이런 내용들은 다른 과목이랑 또 다른 파트랑도 연관이 되어서 나올 수 있고 특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친구들에게는 순열과 조합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잘 알고 넘어오셔야겠죠.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근데 1학년 때 조금 대충 하고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조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내용인데요. 모의고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시작할 때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신입니다. 내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은 비율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럼 이 모의고사는 뭐냐? 모의고사는 왜 보냐? 대충 봐도 되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 이 고등수학 상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하면요. 파트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또 배운 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수학 상하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 모의고사 시간에 제발 엎어져 자지 말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엎어져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수능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하루, 정말 긴 하루잖아요. 그 긴 하루의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도 수능을 봤잖아요. 이 모의고사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때 내신이 끝나고 아니면 내신과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내신 준비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것, 잘 몰랐던 거에 대한 학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빈 곳을 메꾸고 쌓아가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할 겁니다. 1학년을 이렇게 잘 보내시면요. 여러분들 2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2학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와 내신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내신에 조금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모의고사가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모든 거에 앞서서 제가 꼭 2학년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지금 3월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긴장될 거예요. 왜? 나는 예비 고3이 되었으니까. 제가 2학년 담임을 할 때 친구들을 보면 엄청 불안해하고 선생님 저는 예비 고2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3이 되면 막 엄청 힘들 텐데 지금 뭘 해놔야 될까요? 등등등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근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면 뭐가 바뀌나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고3 때 가면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느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할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정말 공부만 할 거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그
한 1년 정도 뒤에 자신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될 텐데 예비 고3으로서의 마음가짐은요. 그런 불안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비 고3이구나.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구나.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해야겠다. 딱 그만큼이면 돼요. 그 이후에 많은 생각도 어떤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비 고3이다 라고 생각하는 딱 그만큼은 진짜 나는 오늘부터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내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막연한 불안감에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수학 1, 2를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수능 직접 출제 범위고요. 무려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목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학 1 들어가면 함수로 시작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지? 막 이러면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해. 근데 얘들아, 우리는 1학년 때 함수 공부 제대로 했어. 선생님 저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1학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느낄 건데 얘들아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어려웠고요. 매 순간 어려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중학교 수학 풀만 하거든요. 그냥 처음이라서 어려웠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친근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지는 순간에는 그냥 맞서서 싸워 나가면 됩니다. 계속 풀어서 정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면 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원 수열도요. 익숙하지 않은 단원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소한 단원들일 텐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계속 공부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2도 마찬가지. 수학2가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인데요. 수학원, 수학2 뭐 하나 뺄 거 없이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거 없이 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극한이라는 걸 처음 배우실 텐데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고 개념을 꼼꼼히 듣고 수업을 자주 복습해서 듣다 보면 저는 이제 인강 시장에 있다 보니 인강의 장점이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들리는 영어도 미드를 반복해서 좋아하는 그런 미드를 듣다 보면 영어가 들리거든요. 그냥 모르는 말도 듣다 보면 들리거든요. 노래 가사도 100번 들으면 외워지거든요. 아니 외국어도 들리는데 한국말이 안 들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내가 또 혼자 공부해보고 복습하고 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단원, 3단원. 자, 우리 수학2의 꽃이죠. 미분법과 적분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이 미분법에서 많이 나오고 킬러나 좀 중킬러 이쪽도 미분에서 많이 다룹니다. 공부를 제대로 잘 해놓으셔야 되고 특히 선택 과목으로 이따 또 얘기를 할 텐데요. 미적분을 선택할 친구들은요. 조금 더 정말 모르는 부분 단 하나도 없이 공부를 하고 넘어오셔야 선택 과목 쪽에서 좀 덜 힘들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목차를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구나 미리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2학년이 가장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가장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학교가 떠들썩해지는 시기가 바로 선택 과목을 선정하는 시기예요. 요때 이제 친구들이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상담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택 과목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26%를 차지하는 이것도 꽤나 중요한 파트죠.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많은 곳에서 배울 테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때 가면요. 아이들끼리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떠들썩한 시기가 올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는요. 내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제 선택 과목 유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뭐가 사람이 많다더라 적다더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고요. 선택 과목을 뭘 하냐에 따라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 과목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는요. 내가 점수가 나올 때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받으면 돼요. 남들 따라서 얘가 이거 한다니까 이게 더 유리하니까 갔다가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받아서 좀 불리해서 2등급 나왔어. 근데 유리하다고 해서 조금 어렵고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유리한 과목을 가보자 라고 해서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4등급 나왔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가 맞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불리한 과목을 선택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시면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경우의 수, 그리고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내가 잘했고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하면 이 과목을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미적분 같은 경우도 수학 2에서 방금 막 배웠거든요. 거기서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들었으면 미적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몇 배로 더 어려울 거예요. 심화 과정이에요. 미적분을 듣기 전 선수 과목이 바로 수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기하 같은 경우도 내가 도형을 잘했다? 그럼 기하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전 도형이 너무 어렵고 도형만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기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선택 과목 유불리에 앞서서 뭐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두시고 옆에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기는요. 모의고사 분위기에 적응하는 훈련을 좀 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1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봤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 직접 출제 범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성적이 이 등급이 수능 등급이란 얘기는 아니고 3학년 때 올라가서 재수생들이 다 합해져야 정말 본격적인 등급이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 모의고사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종치기 전에 5분 전에 마킹해야 되고 10분 전에 마킹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자기만의 시험 루틴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물론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맞지만 그것도 맞지만 이 분위기에도 적응을 하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통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학년 넘어가 볼게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습 주의사항이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 모든 걸 웬만큼 이 분위기에 적응을 하셨을 텐데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수능 준비의 총력을. 그러나 내신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같은 비율로 이제 수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까지 잘 챙겨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나 어차피 거기에요. 이때쯤 되면 내가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공부했던 거를 계속하게 되면서 내신도 보통 선택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막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신 기간에는 다른 과목들도 좀 잘 챙겨야 되니까 신경을 끝까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당부를 드릴 점은 정시러? 수시러?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시가 너무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정시로 갈게요. 그럼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시는 잘 볼 수 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정시 잘 볼 자신 있으세요? 그런 상황이면 내가 인정. 정시가 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등급이 나왔고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자신이 100%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짝 미끄러져서 2등급 맞아도 괜찮습니다. 내신이 그리고 저는 5등급, 6등급이에요. 그러면 내신 포기하고 정시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신이 3등급, 4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차라리 정시가 2등급, 3등급 나오는데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급이 조금 더 여유로워요. 왜? 수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이랑 플러스 학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시를요 완벽하게 잘 본다는 그런 확신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늘 말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수시를 끝까지 잡고 가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의 걱정은 수시가 너무 안 나오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도피로 정시를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수시 6개 쓰면서 안정지향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냥 내 길만 가겠다. 귀 틀어막고 난 앞만 보고 무조건 난 정시로만 가겠다.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애들이 이제 나 이거 안정이라는데 낄낄낄 하고 있을 때 1도 안 흔들리시려면 그런 친구들만 정시로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시와 수시 많은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고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려거든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시와 수능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될 텐데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크게 막 내신 기간이 이제는 막 한 달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수학은 여러분들이 꽤 많이 공부를 해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과목들 때문에 시간을 이제 좀 쓰게 될 텐데 비주요 과목들 때문에 좀 시간을 쓰게 될 텐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시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간 조절은 여러분들이 능력에 맞게 꼭 잘 잡고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에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신에 오랫동안 시간을 써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 드려요. 수능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사실 고3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학습법이고 뭐고 이런 거는 웬만큼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혹시 모른다면 우리 1, 2학년 때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규칙적인 생활과 멘탈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1년이 안 남았잖아요. 되게 짧은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요 생활 패턴이 일정해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씻고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영화 보고 놀다가 한두 시간 늦게 잤어. 그 효과가 쭉 가죠.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안 돼요. 고3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고1, 고2 괜찮아요. 근데 고3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자고 일어나는 그 습관 그대로 수능날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결정될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이게 규칙적인 생활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저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는 완전 새벽형이에요. 이게 남들은 보통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고 잔다더라.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2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저한테 맞거든요. 각자한테 맞는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일찍 잔다고 야 누구는 몇 시까지 공부한다더라.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아이가 9시간, 10시간 푹 자고 남들보다 일찍 자고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면 조금은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아이가 만약에 나는 이 시간에 자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믿어주실 필요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 알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지를 정하시고 그게 내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3월부터
이 상반기에 좀 잘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바꾸기는 조금 힘들고요. 사실 수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잠도 조금씩 줄일 거고 아주 수능에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또 자야 돼요. 우리가 컨디션 조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화는 있겠지만 먼저 지금 이 3월에 꾸준히 여러분들의 그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자주 얘기를 하고 그만큼 친구들이 고3 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멘탈 관리라는 게 성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4월 달에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한 강연을 또 하는데 주제가 멘탈 관리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의 멘탈 관리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 10대 청소년기, 사춘기 이렇게 겹치면 진짜 힘든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부만 해도 힘든데 주변에서 또 힘든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 고3 시즌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내신 성적 나왔을 때, 모의고사 성적 나왔을 때 그때 많이 흔들리죠.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왜 이러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으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 공부에 문제가 있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뭔가 좀 덜 쌓였나 보다. 계속 꾸준히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제가 잘하는 방법이고 제가 멘탈이 막 강하게 태어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저의 방법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만 봐요. 전 앞만 봐요. 그냥 정말 달리는 말처럼 제 앞길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내에서 한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도 성적표 나오면 다들 성적 뭐 나왔다, 어떻게 맞았다, 너 뭐 맞았냐 등등등 여러분들 귀에 진짜 많은 얘기가 들릴 거예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할수록 자신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근데 비교는 필요해. 누구랑? 나랑. 나의 어제의 나와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또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제의 나와 그리고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로 초점을 잡으셔야지 남으로 잡으시면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 모르고 제 성적이 뭔지 난 몰라. 제가 심지어 성적을 어떻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학습법과 뭐 그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우리는 몰라. 남한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초점을 저에게만 맞추시면 좋겠어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수험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 꼭 잘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수시 정시 지원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자료들은요, 저희 이투스에도 그렇고 많은 곳에 퍼져 있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1, 2, 3학년들 다 듣고 있을 테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학교가 모든 선택 과목을 다 받지 않아요.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 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입학처, 어떤 학교에 입학처를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어떤 점수가 필요한지 다 나와 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적분, 기하, 확통 세 가지로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미적분, 기하 중 선택해야 되는 학교 58개교 무려 꽤 많거든요. 이것들을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과마다 또 어떤 특정 과들이 있겠죠. 이거를 미리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무턱대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되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오늘 제 강의가 끝나면 오늘 이 얘기들이 끝나면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몇 개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전형 및 대학별로 반영 과목이랑 비율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 이투스에서 이제 처음에 신입생들 아니면은 이제 각 학년에 배포하는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 세 개를 넣어놨어요. 물론 학교가 너무 많지만 제가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스카이대에 세 개만 넣어놨는데요. 이 두 개를 내용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얘네들 보시면 뭐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 등급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과목들 최저를 맞춰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친구들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요.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이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여긴 2등급을 받으면 되네 라고 해서 2등급을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잡지 마세요. 우리 그런 여유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고요. 내가 2등급은 최소 나와야 되는 학교를 지원하시려면 1등급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2등급이 나올까 말까야. 마찬가지로 3등급만 되면 되네?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등급 받으시려면요. 2등급 목표 최소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겨우 3등급이 나올지 아니면 안정 상등급이 나올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유 있게 잡지 마시고 미리 학교별로 요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이제 또 수시 지원에 도움이 될 텐데,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교내 활동이 좀 중요해졌는데요. 여러분들 진로에 맞는 교내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 일반고에서는 교내 활동을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 활동들 그리고 대회들 이런 데 나가실 때 내 진로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제가 이러이러한 진로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많은 활동에 참여를 해주셔야 나중에 생기부에도 쓸 게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근데 진로가 바뀌었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또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제가 여기서 진로 바꿔도 돼요? 이거 생기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가고 싶은 진로를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는요 지금 진로를 찾는 시기이지 진로를 정해서 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진로를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야. 바꿀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진로를 바꾸시는 건 안 되죠.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얘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었구나. 그거를 납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진로를 바꿀 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진로를 바꿨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를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잠깐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매일 계획한 학습 시간을 채워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스터디 플래너 그리고 여러분 요만한 타이머 있죠. 타이머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미 하고 있겠지만 공부는 습관이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몇 시간을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작성하십시오. 그래야 스스로도 뿌듯하고 내가 어제는 이만큼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구나. 그거를 보시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의해 여러분들이 얻는 자신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목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어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했어? 그럼 나 오늘은 10시간 반 해야지, 11시간 반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시간, 11시간, 나 오늘 진짜 완벽하게 14시간 찍었네? 이러면서 좋아하시면 돼요. 나를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습 시간을 꼭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하기로 한 시간을 꼭 채워서 자신감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목별 학습 계획 기간을 좀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 여러분 특히 고3 되면요. 초반에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제 커리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앞에 개념을 놨죠. 그리고 문제풀이 있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개념만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문제 풀다가 안 돼서 개념 첫 페이지 다시 와. 또 갔다 또 다시 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학 공부법은요. 개념과 문제를 같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 뒤엎어서 제 개념책에는 평가원 11년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까지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는 한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내야 돼 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이런 거 뭐 미니 모의를 보고 그 다음에 엔제 뭐 투게더백이라는 엔제를 보고 그 다음에 풀모의를 봐라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1년의 계획이 세워져야 그 안에서 몇 월까지 이거를 끝내고 이거를 끝내려면 몇 월까지 요 단계 어디 몇 단원까지는 끝내고 어디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과목별로 계획 그리고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기간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슬럼프라는 거를 미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 오늘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지? 엎드려 잤더니 잠이 너무 잘 와. 막 이런 거 있죠. 계속 자. 엎드렸는데 왜 이렇게 편하지? 근데 몸은 뭔가 잘 잔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 내 머리는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공부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슬럼프예요. 슬럼프라는 걸 빨리 캐치하시면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끙끙대고 오늘 공부가 안 돼서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그게 너무 길어지거든요. 제가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말을 하세요. 주변의 친구들, 뭐 가족들 아니면 선생님들 많잖아요.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일기를 쓰세요. 슬럼프가 왔다 이러면서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슬럼프라는 걸 알고 빠져나오시면 되거든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스스로를 냅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하라는 거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Q&A에 선생님 저 슬럼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문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신이여 바라옵 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문구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월이거든요. 3월에 서 있는 3월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위해 되게 힘든 길을 가고 있다. 그거를 좀 캐치하시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으면서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꿈과 진로를 결정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입시에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가고자 하는 위치가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입시라는 이 대학이라는 수단을 좀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충분히 힘든 거 알고 힘들겠지만 우리 수험생한테는요. 특별한 힘이 있어요. 특별한 체력과 특별한 집중력, 그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1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조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일수의 선택 과목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까요? 이 질문 좋아요.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이래요. 수일, 수의 선택 과목을 싹 다 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수일 끝나고 수의 끝나고 선택 과목 끝나면 벌써 한 수일 공부한 지 2달이 넘었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수일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 똑같아요. 수일 보고 같이 보면 3개월 내내 봤기 때문에 수일 첫 번째 단어를 본 지 오래됐어.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수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3개를 같이 봐라. 그리고 뒷단원으로 넘어갈수록 가끔씩 앞단원에 틀렸던 거 오답 어차피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면서 내가 잊어버린 개념을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그렇게 3개월을, 4개월을 그리고 수능까지 꾸준히 앞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023년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의 출제 기조, 즉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선생님 그러면 기출을 그 전까지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기출은 잘 보셔야 됩니다. 기출은 모든 문제의 기본이야. 옛날에는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 저는 개념서에 기출 11년치를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기출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이런 내용들을 평가원에서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기출을 보시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보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출 보셔야 되고 아무리 경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바뀐 거는요.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리고 킬러 문제가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 정도이거든요. 그런 것뿐이지 뭔가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의 수능과는 완전히 다르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출 베이스로 공부를 잘 해주시고 당연히 하반기에는 뒤에 이제 뭐 엔제 등을 풀면서 다른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거는 단계가 있는 거니까 미리 기출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 공백이 있는 경우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요?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과거의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봅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야. 수일 봐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1년 동안 못 본 고등수학 상하를 처음부터 다시 다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제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다시 그 부분 찾아서 보시면 돼요. 물론 수학 상하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미미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파트가 나오면 돌아가서 거기를 봐주시면 돼요. 그 부분 찾아서 잠깐 공부 다시 하시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부분들이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 교재에도 참고 써놓고 중등수학 아니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다 이런 걸 써놓거든요. 다시 공부해서 메꾸라는 얘기야. 그렇게 메꿔주셔야지 막 처음부터 날 잡고 이거 고등수학 상하 다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요.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서 중간중간 메꿔라. 찾아보고 그때그때 공부를 다시 해라. 여러 번 반복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정시를 준비할 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은 수시 준비하던 친구들이 이제 정시에 약간 몰두를 해야 될 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시 공부할 때 당연히 개념부터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선택권을 드려요. 제 교재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가 너무 모른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제로부터 봐. 개념부터 꼼꼼하게 보고 시작해. 아무리 우리가 수능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더라도 개념을 모르시면요. 새로운 문제 나오면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 반드시 개념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다 못 본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 할지라도 개념은 필수예요. 개념 보고 기출은 필수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하다고 뛰어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구멍이 생기는 거고 그 구멍에서 출제가 되거나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들여서 개념 꼼꼼하게 보시고 수능 전까지 개념서는 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면서 수백 번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한 번 본다고 끝나지 않거든요. 여러 번 보시고 자신의 단계에 맞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그 어떤 단계도 그 어떤 개념도 뛰어넘지 말고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꼭 많이 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선생님만의 자존감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뭐 재수를 하다 보니 아니면 고3이고 하다 보니 예민하고 가족들과도 많이 싸우고 주변 친구들이랑도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눈치가 너무 보이고 많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자존감 찾는 방법, 선생님은요, 하루하루를 죽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할 때 사실은 막 정보 전달의 유튜브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일상 기록하고 좀 쉴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잘 못 느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살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봐봐. 눈치가 왜 보여요? 내가 지금 고3이고 뭔가 나에게 불만이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자꾸 티격태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보다 더 하면 나는 쓰러져. 나는 진짜 코피 터지고 가서 링겔 맞아야 돼.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오히려 말라 비틀어져 가는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여러분들이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1년 더 공부를 하고 2년 더 공부를 하고 N수생이 되다 보면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죠. 내가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내 스터디 플래너에 하루에 14시간씩 공부가 찍혀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너무 피곤하고 할 게 많아서 남의 눈치 볼 시간 없거든요. 방법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다시 생각해도 이보다 더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가끔 그런 얘기 있죠. 아, 학창 시절이 되게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 지금 되게 룰랄라 좋고 행복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한 걸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기에 학창 시절 진짜 힘들었다.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성적도 올라가겠죠.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성적이 올라가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성적이 좀 안 나올 수 있지 뭐 금방 오르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정말 이보다 더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요. 나중에 결국에 성적은 오를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신감, 자존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들면 언제든 주변 분들, 친구들,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제 이 이야기가 5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올해 그리고 앞으로 수험 생활 기간 동안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꼭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투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